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이게 인사말이 조금 이렇게 간극이 있어서 간극이 있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 숫자가 이 프로그램에서 숫자가 이렇게 축축축 올라가야 카운팅이 돼야 녹화가 시작됐구나 알 수 있는데 조금 늦게 카운팅이 돼서 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는 제가 한번 예쁘게 티 안 나게 편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6번부터 들어가는데요. 날이 많이 풀렸죠. 이럴 때일수록 요즘 독감도 많이 유행한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저도 독감은 아닌데 또 코감기가 비염이 원래 좀 있어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애로사항 고충을 아시죠? 비염이 좀 있는 데다가 목감기가 조금 계속 목을 쓰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목감기인지 목이 아픈 건지 어쨌든 좀 칼칼하고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녀고용평등과 우리 남녀고평법이라고 하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 자, 1번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노동위원회는 여기에 밑줄이 쳐 있잖아요. 노동위원회 이게 잘못된 거겠죠. 그죠? 제가 미리 봤으니까.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렸냐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누구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주어가 틀렸다. 다음 3번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누가? 노동위원회. 오케이. 자, 이제는 4번 주어가 바뀝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남녀고평법 여기 있죠. 남녀고평법 29조의 5 제1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받은 다음 날이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단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다음 날이 아닙니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16번 깔끔하게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강의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실무를 하는 우리 노무사님들은 이런 거 법전을 많이 찾아보면서 하는데 이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건 4번이에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명시적으로 청구 그리고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 시킬 수 있다. 이게 핵심 문구입니다. 그 다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2번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이렇게 되겠죠.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5시간, 30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요거는 밑에 있는 법조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법조문 보시면 22조 남녀고평법 22조의 3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돼 있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 펜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글이 보일 텐데 어떤 때는 펜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펜이 안 보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입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호 1번이라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1호, 2호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자신, 자, 가족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그 다음 4호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인데 이거는 왜 굵게 칠해져 있지 않냐면 우리 3번 지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살짝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게 연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로시간의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거 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1호부터 3호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1호부터 3호. 그럼 뭐가 빠졌죠?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요것만 빠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 3번 지문 다시 갑니다.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자,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4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장, 즉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렸냐면 딱 볼게요. 왜 틀렸냐면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협의입니다. 합의가 아니고 합의는 알고 계시죠?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말하는 거고 협의는 의사만 이렇게 의견만 서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 요 정도로 합의라는 건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합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협의인데 중요한 건 근로자 대표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5번 갑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여기 왜 여러분한테 짜증낸 거 아니에요. 저한테 여기서 끊어야지. 왜 한 앞에서 끊어.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그렇죠. 근로조건은 뭘로 정한다? 서면으로. 구두로 정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크죠. 자, 요렇게 해서 문제 하나 또 끝냈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거 왜 또 선이 꺼졌을까? 죄송합니다. 다음 18번 문제는 파견 근로자 보등에 관한 법률상 이건데 요거는 제가 잠깐만 멈췄다가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자, 저는 잠깐 물 마신다고 멈췄다 올게요 그랬지만 그렇게 티가 나지 않죠? 요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깨알같은 자랑했습니다. 파견 근로자 파견법상 근로기준법에 적용 특례에 이거 움직였어. 죄송합니다.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기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 요런 거 꼭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파견 사업주를
파견사업주가 이렇게 있어요. 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 이렇게 고용되신 이 분이 여기다 그릴게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이렇게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어떤 때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임금과 관련된 것, 돈과 관련된 것 대부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그런데 보세요. 휴업수당 돈과 관련된 거죠. 요거는 누구를 사용자로 봐요? 여기 봅니다.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지금 본 휴업수당 그 다음에 46조 휴업수당 56조 야간근로수당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요런 거죠. 요런 것들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다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는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이고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 2, 아이고 바쁘다. 제43조의 3,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그런데 여기 우리 문제와 관련된 휴업수당이 46조에 들어가 있죠. 56조 야간근로수당, 60조 연차 유급휴가 64조, 68조, 66조부터 68조까지 78조부터 9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할 때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돈과 관련된 건 무엇과 관련된 거요? 임금, money와 관련된 것 누구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이걸 원칙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무료 강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하듯이 제가 여기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브 교재 가지고 그리고 기초 교재 좋은 거 갖고 계시죠? 1차형으로 거기에 정리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 갑니다.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여기 있네요. 금품청산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그 다음 휴게시간의 부여, 이거는 돈, 임금과 관련된 게 아니고 실제로 요 분이 사용사업주 사업장 가서 여기 가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휴게시간은 누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연차 유급 휴가 부여하는 건데 왜 파견사업주냐? 바로 임금이나 돈과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연차 미사용수당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유급이니까 돈과 관련됐다. 임금과 이렇게 급여, 즉 유급이니까 돈과 관련됐다. 그래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야간근로수당, 돈과 관련됐잖아요. 이 지급에 대해서 역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나마 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목이 잠깐 갈라졌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명시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위험평가의 실시 명시되어 있어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 유해 위험 방지 요거 계획서죠. 계획서의 작성 제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로. 그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원인 조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는 건 누구의 권한이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아시겠죠?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누구의 권한?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권한이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으로 오늘 20번까지 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나요? 우리 40문제가 나오는 작년도 시험부터는 이게 개별 법령이 엄청나게 문제가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25문제인 23년도 문제를 보시면 개별 법령이 하나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죠. 보통 한 문제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갑니다. 20번.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지시켜야 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바르게 고른 것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모두 맞아요. 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 시급 1030원, 뭐 작년도 9,860원, 뭐 이렇게 1030원, 올해 1030원 맞죠? 시급이. 이렇게 최저시급 얼마 이렇게 주지해줘야 되죠.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기초이론,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이 있고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도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그 다음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기초이론 강의하듯이 관련된 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거 짤막짤막하게 듣고 한번 복습한다 또는 문제풀이 감각을 익힌다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거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 짚어주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서브 교재 1차용 교재 기본이론 정리가 잘 돼 있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걸로 반드시 관련된 거 찾아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 뭐가 있더라. 그 다음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한, 보세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야. 그런데 그 사업에서 또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가 있어요. 이런 근로자의 범위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글자 따서 최산재효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 요렇게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동되지 않고 답을 정확하게 골라내실 수 있어요. 최산재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야지.